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고 자부하는 남자 이석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령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안내 말씀 올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저를 비롯한 대기업에 속한 모든 멘토분들께서는 각자 맡으신 산업과 종목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되겠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알고자 하는 욕구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보령에 대해서 전반적인 딱 내용을 말씀드린 게 있어요. 개요 영상 찍어 드린 게 있는데 그거 보고 오십시오. 무조건 도움됩니다. 무조건 도움되고 앞으로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좀 이제 이어나가고 또 이제 그렇게 되는지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하는가 뭐 저렇게 하는가 뭐 이제 이런 저런 부분들 좀 이제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꼭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보령 뭐 하는 친구냐? 향후 시장 성장 가치가 아주 높은 5대 만성 질환군,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당뇨, CNS, 항암제 이런 거를 이제 영위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성장을 좀 이제 이루고 있다. 요런 거 이제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제가 개요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이제 카나부, 국산 제15호.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생겨나고 난 이래로 15번째 생겨난 신약이란 뜻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듀카브 플러스 트루리시티 스토가 뭐 위궤양 치료제 뭐 뮤코미스트 뭐 후비평 진해고담제 진해고담제는 이제 뭐 이제 감기 뭐 이제 기침 안 나게 하는 건데 뭐 항해 마약이라고도 하죠. 이제 메이 액트 뭐 항생제 뭐 겔포스 용각산 이런 거 다 보셨을 겁니다. 또 안산 공장과 예산 공장의 우수한 전문 생산 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고 좀 이런 거 좀 이제 수탁 생산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이제 보고 있다. 수탁 생산하고 있다는 건 이제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생산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전반적으로 흐름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 가동률 보시면 미쳤습니다. 예. 가장 낮은 게 57인데 보통 6에서 80%. 제가 6에서 80%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6%에서 80% 이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 아시죠? 예. 60%에서 80%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동률이 이렇게 60에서 80% 움직이면요. 정말 너무 좋아요. 그냥 이 정도만 해줘도 좀 준수하다. 이 정도만 해도 준수하지. 그래. 이렇게만 해줘도 이 정도면 너무 좀 이제 모범생인 거야. 막 전교만 한 20등 안에 드는 전교 20명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400명 중에 한 전교 20등 안에 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나름 상당히 준수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뭐 이제 어떻게 하는 부분, 뭐 되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나름 이 친구대로 이제 긍정적으로 상황을 뽑아내고 좀 괜찮게 흐름을 딱딱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 이런 차원의 문제, 뭐 저런 차원의 문제, 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되게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쩔 수 없죠. 예. 지금은 이제 보령이 굉장히 좀 가동률이 좀 잘 나오고 있으니까 뭐 재고율 걱정은 없겠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혈압 치료제 페이지 1 이제 진행 중인 거 이제 개량 신약인데요. 개량 신약이 뭐냐면 제네릭과 완전 신약 요 사이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복제약 제네릭은 아니고 살짝 조금 이제 MSG 쳐서 살짝 좀 개량한 거예요, 좋게. 그래서 개량 신약입니다. 자, 혁신 신약, 도입 신약, 뭐 개인 신약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런 건 뭐 그냥 그러려니 개량 신약 아까 설명해 드렸고 지들 멋대로 어 저기 한 건 아니니까 암에 대한 암이 상당히 좀 돈이 되니까 이쪽으로 이제 보령이 힘을 쏟는 거고 상당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으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보령 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술 특례 상장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운용을 해요. 그렇게 안 하면은 본인들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니까. 근데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막 주주 배정 유상증자 한 해 만에 뭐 이렇게 하면서 주주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돈 안 줘? 그러면 권리랑 맞든가. 사실상 주주의 피해를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뭐 우리의 신약을 성공시키는 것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좀 그 양식이 있나 봐요. 그 유상증자 했을 때 양식. 그거가 이제 족보처럼 내려오는 것 같은데 똑같아. 얘기하는 거 보면 똑같아. 아무튼 근데 고령은 그럴 필요가 없다. 자기가 돈 잘 뽑아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채 비율 69 좀 살짝 높은 거 아니냐 싶으신 분들도 있는데 250까지는 정상이에요. 네, 250 이하로 있어도 정상. 근데 69%면은 뭐 사실상 뭐 빚이 없다 이 정도는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레버리지를 100%까지 땡겨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는 좀 익스큐즈가 돼야 된다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런 차원의 문제로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런 차원으로 이제 보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뭐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내고 좀 이어나가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방향 자체는 보령이 굉장히 잘 잡았다. 업력이 높다 보니까 방향 못 잡을 수가 없겠죠. 업력이 높은데도 방향 못 잡은 거 그냥 이제, 그거는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저 문제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 10일자 이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왜 올라가고 있는가?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K캡에 대한 판권 계약 유력 소식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뭐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개별 요인, 어떤 이제 시장 요인 플러스 개별 요인이 딱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믹싱이 딱 돼가지고 이런 흐름이 나온 거고요. 전반적으로는요, 금리 따라갑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는 더 극단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이제 금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왜 그러냐? 대부분 이제 제약바이오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가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굴지에 뭐 GSK, 뭐 존슨앤존슨,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정도급 되는 제약 기업이 없잖아요. 일본에는 뭐 다나카 제약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약 바이오 하면은 이거 돈 없으면 유상증자 하면 되잖아. 전환사채 발행하면 되잖아. 어? 저기 기준금리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조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까요? 기관 외국인들이 안 해줘서 그래요. 왜? 금리가 높아지니까 다 채권 쪽으로 가는 거예요. 10년 만기 미국 채권 만기 수익률 이쪽으로 다 빠지다 T본드로 속칭 말한 T본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영구채 쪽으로도 많이 빠지고요. 근데 존슨앤존슨 뭐 이런 친구들이 돈 없다고 주주배정 유상증자해서 신주 발행을 하면 자기들 경영 프리미엄의 위협을 받는데 하겠습니까? 당연히 돈 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은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 친구들이 피해를 입으면 전체적인 제약산업 자체가 침체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보령도 받았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더 따지고 들어오면 사실 보령한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시장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 증시 자체가 금리가 높아지면 떨어져요. 채권 쪽으로 돈이 다 쏠리니까.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제약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제약주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다시금 올라가게 된다고 하니 상황 또 반전될 가능성 있겠죠. 네.